세계 1위의 참치 생산국 대한민국. 영하 60도 혹한에서 펼쳐지는 냉동 참치 하역 작업. 머리 비켜. 일반 사람들 20분 못 견딘다. 내쉬는 숨조차 얼어붙는 초저온의 엄혹한 작업 환경. 무겁고 위험하니까 1800kg에 달하는 참치 더미가 내려질 때마다 일사불란하게 선별하는 작업자들. 통조림 가공 역시 하루 100톤 분량을 처리하며 속도전이 펼쳐집니다. 시간을 작업을 하니까 숫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들의 수고를 거쳐 만들어지는 간편하고 든든한 한 끼 반찬. 바다의 참맛을 오롯이 담아낸 국민 먹거리 참치 통조림의 탄생, 그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국내 원양어업의 전진기지 부산. 대양을 누비던 원양어선 한 척이 마침내 본국으로 귀환하는 날입니다. 무려 20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망망대해 거친 파도와 싸워가며 참치를 잡아 돌아오는 길. 설상가상, 귀국 직전 들이닥친 태풍 때문에 귀향 일정이 미뤄지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을 졸였답니다. 모두의 간절한 바람 덕분인지 무사히 금이 환양에 성공했는데요. 2년 가까이 배후에서만 생활하다 다시 땅을 밟는 기분은 아마 무엇으로도 설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꿈만 같죠.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내 나라고 내 한국은 부산이고 맨날 뭐 배에서 요즘 다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하고 근데 좀 있으면 친구도 없고 뭐 가족도 없고 하면은 반갑 좋죠 당연히.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외국인 선원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다음에 또 카메라 네 번째. 그러면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맨날 가야죠. 완전히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내하고 벌써 3번이나 가셨다. 앞에 고생했다. 자식처럼 식구처럼 지낸 동료들이기에 떠나는 이도 또 보내는 이도 마음 한편엔 아쉬운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원영어선 돈 많이 번다는 못 벌어도 뭐 한 6천에서 7천 정도 최하 억가라든지 좀 좋으면은 그럼 1억 이상이죠. 지난해 이미 운반선을 통해 절반의 참치를 먼저 들여보냈다는 본선의 귀한 길. 이번엔 지난해보다 더 많은 310톤의 참치를 잡아왔답니다. 본선이 접어가는 사이 속속 도착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냉동 컨테이너 차량들. 영하 60도에 달하는 참치의 냉기를 보존하기 위해 무려 5겹의 덮개를 덮어 밀봉 처리를 하고 돌아온 참치잡이 어선. 겹겹이 덮여있던 문들을 걷어내고 나니 240톤 분량의 거대한 메인 어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위용을 체감하기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참치로 가득 들어 차 있는 상태. 한 310톤. 310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뭐 다 배들 다 그만하고 차에 그만큼 싣어와야죠. 기구할 때는. 작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꼬다리마다 끼가지고 그래 고기가 다 줄에 있거든. 끼가지고 그 한 마리 끼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결해가지고 그걸 뭐 올라가잖아.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입구를 막고 있는 참치부터 빼내는 것이 급선무. 마치 통나무가 쏟아져 나오듯 요란한 굉음과 함께 참치들이 끌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획 직후 급속 냉동을 거친 참치들은 하역 과정에선 차라리 돌덩이에 가까울 만큼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합니다. 어마무시한 냉기를 뿜으며 지상 위로 올라와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참치더미. 줄줄이 엮여 올라오는 그 모습만으로도 아래에서 지켜보는 작업자들에겐 위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참치더미 하나의 무게만 1800kg이 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딱딱해 보여요. 이게 마이너스 80도에서 올라오는 거랑 똑같아요. 멍들고 심하게 맞으면 부어지고. 뼈가 부러져요?
큰 거하고 뽑아주고. 자칫하면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작업자들의 눈은 늘 참치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참치가 한번 내려지고 나면 본격적인 참치 선별을 위해 하역사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치를 마치 럭비공 던지듯 각각의 트럭 안으로 밀어 날리는 하역사들. 얼핏 봐서는 당최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참치 종류별로 따로 다 싣기 때문에 사이즈하고 따로 다 싣기 때문에 그 차를 각각 다 한 대씩 다 되는 거예요. 참치는 우리나라 원양어업 어획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효자 중의 효자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참치 생산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참치 조업은 그물로 잡는 선방어법과 낚시로 잡는 연승어법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본선의 경우처럼 낚시로 잡는 연승어법의 경우 황다랑어와 눈다랑어가 주력 어종이랍니다. 황당하거나 눈다랑은 누가 틀려요? 아무래도 눈다랑은 좀 더 비싸기도 한데 얘는 주로 초밥 용이나 많이 쓰고요. 초밥? 네. 얘는 횟감용으로 많이 쓰고요. 근데 지금 다 꽝꽝 얼어서 네. 눈다랑어인지 황다랑어인지 모양도 비슷하게 생기고. 우리는 20년 가까이 본 사람들인데 모르면 안 되죠. 노란빛의 지느러미가 특징인 황다랑어, 그리고 커다란 눈이 특징인 눈다랑어. 하지만 냉동 상태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도 하역 작업은 쉴 틈 없이 이어집니다. 보통 2, 3일 안에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냉동 어창 진입을 앞두고 작업복을 챙겨 입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이게 어창하니 추우니까 영하 60도니까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되는데 너무 두꺼우면 작업하는데 불편하니까 여러 겹을 많이 껴입어요. 시상에서 신던 일반 안전화도 냉동 어창용 특수화로 갈아 신습니다. 그렇게 작업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는 사이 냉동 어창으로 사다리가 내려집니다.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영하 60도의 추위 속으로 거침없이 발을 내딛는 작업자. 한참이나 참치를 빼냈지만 어창안은 여전히 거대한 참치들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제부터 작업해야 할 참치들은 앞서 상대했던 녀석들보다 더 무겁고 거대한 이른바 헤비급 참치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일단 앞쪽에 자리한 녀석들부터 하나씩 줄을 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참치 더미를 묶은 밧줄과 크레인에 연결된 쇠사슬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잠시 후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치 산사태라도 일어난 듯 굉음을 일으키며 지상으로 끌려 나가기 시작하는 참치. 이때 엮어둔 참치가 떨어져 추락하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비켜, 머리 비켜. 순간의 실수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작업. 날마다 살얼음 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냉동어창의 기동 역시 성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나오면서 힘이 같이 이렇게 부러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참치가 나오면서 옆으로 나오면서 이게 다르잖아요. 와, 이게 참치가 진짜 불덩이 갔나 봐요. 또다시 떨어진 작업자의 신호. 다시 한번 천지를 호령하는 듯한 참치더미의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냉동어창에서의 작업도 어느덧 30분이 넘게 흐른 시각. 내쉬는 숨조차 모조리 얼어붙을 만큼 고통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20분 못 견딘다니까. 속눈썹까지 얼어붙어 눈을 뜨기도 어려운 상황. 하지만 아직도 작업은 꽤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업 속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더 흘렀을까요? 올라온나?
자, 올라간다. 마침내 찾아온 휴식 시간.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처럼 반가운 사다리를 부여잡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작업자들. 아, 너무 추워. 온몸이 가렵다 못해 쓰릴 만큼 추위에 몸서리가 쳐지는 상황. 얼마 만에 올라신 거예요? 1시간? 1시간 반? 1시간. 1시간, 1시간. 힘들어. 발도 시리고, 손가락도 시리고, 볼때기 시리고 막 올라야지. 동상 걸리니까. 여기 다 젖어가지고 이게 다 물이거든요. 다 제 땀이에요. 감기 같은 거 안 걸리세요? 속은 덥고 네. 근데 밖에는 춥고 그러니까 이제 기침이 나고 땀은 흘리고 기침은 또 나오고. 잠시 몸을 녹이고 다시 재개된 참치 하역 작업. 그런데 이쪽 컨테이너에 실린 참치들은 덩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거 심하게 큰데요? 이거. 100kg. 아, 100kg요? 그럼 이게 100kg. 이 사이즈를 봐. 이만큼인데 가격이 얼마나 돼요, 저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보통 이게 안 들어가거든. 이 정도면 A급으로 쳐준다는군요. 뼈가 많을수록 비싼 거예요? 참치는 아, 그 마블링이. 마블링이 많은 게. 얼어있는 단면만 봐도 상태를 가늠할 수가 있답니다. 14,000마리 정도. 14,000만이요? 한 70억 정도. 그런데 이번엔 왠지 길쭉한 자태를 자랑하는 녀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앞서 봤던 다랑어 종류와는 차이가 나는군요. 내가 새치요. 우리 왜 텔레비 낚시 프로 보다 보면은 왜 낚시할 때 새치 왜 두둥이 길쭉한데요? 예, 그거요. 아, 엄청 크네요, 이거는. 엄청 크죠. 원래 참치는 참다랑어를 일컫는 말이지만 현재는 그 사촌격인 새치 종류까지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몸 길이 최대 5m에 600kg까지도 성장하는 바다의 폭주족 새치.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맛도 다랑어와 비슷해 주로 횟감이나 구이용으로 소비되는 어종입니다. 그렇게 참치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무려 25가지 항목으로 세세하게 이루어진다는 선별 작업.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작은 체구의 녀석이 눈에 띕니다. 가다랑어 왜 우리 가다랑어 코에도 들어가고 우리 참치캔. 아, 네. 예. 참치캔에 거의 다 이 고기가 들어가죠. 크기는 작지만 어획량과 소비량만큼은 가장 많다는 가다랑어까지 그야말로 물밀듯 밀려드는 참치를 선별하느라 여념이 없는 작업자들. 컨테이너 안에 빈틈없이 쌓는데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몇 번으로 쌓는 거예요, 선생님? 7단. 게다가 냉동 참치의 선도 유지를 위해선 작업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고된 작업. 그런데 이때 날아든 참치에 발을 부딪힌 모양입니다. 환장. 아무리 안전에 만전을 다한다 해도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사람 안 보고 던지다 보면은 이렇게 다치는데 철이 있는 부분이 있고 철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저 보송한테 나가면 바로 말 나갑니다.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매 순간 긴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다쳤는데 아직 이래요. 아, 그래요?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얼으니까 얼은 걸 맞으면 더 오래 가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냉동 참치 하역을 위해 혹한과 위험을 무릅쓰고 분투하는 작업자들.
그렇게 이틀에 걸쳐 총 310톤 분량의 냉동 참치 하역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여기 없어, 마지막. 태평양을 떠나 이곳 부산을 거친 뒤 대부분은 다시 수출길에 오른다는 원양업계의 효자 참치. 참치 생산 세계 1위 타이틀을 얻기까지 그 속에는 이렇듯 수많은 이들의 값진 땀방울이 녹아 있습니다. 감독님, 자, 드릴 거. 항상 웃으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국구일도 힘든지 모르지. 하역을 마친 냉동 참치들은 곧장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부산에 위치한 참치 해체 공장. 영하 60도. 초저온 상태의 냉동 참치를 최대한 신선한 상태로 가공하기 위해선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속도전이 펼쳐집니다. 한겨울을 방불케 하는 서늘한 작업장 내부. 오늘 하루 작업할 물량만 무려 15톤. 50kg 참치 300마리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입니다. 돌덩이처럼 꽝꽝 얼어붙은 참치는 본격적인 가공 작업에 앞서 가장 먼저 꼬리부터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잘라낸 꼬리를 바로 옆 수조 속에 집어넣는 작업자. 선도 및 등급을 매깁니다. 물에 담그는 이거 뭐예요? 그 해동을 안 하면 정확하게 등급을 표현할 수가 없죠. 즉 꼬리 단면의 복원력에 따라 등급이 나뉜답니다. 자, 이번에 크기와 종류에 따라 몸값이 달라지는 참치는 선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한 번의 운명이 바뀝니다. 선홍빛의 힘줄과 근육이 입체적으로 살아나야만 A등급을 받게 되고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위 등급으로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등급 판정이 내려지고 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몸통 해체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거대한 참치를 통으로 절단해야 하는 첫 번째 공정은 체력과 경력이 필수인 만큼 가장 숙련된 작업자가 맡고 있답니다. 다섯 등분으로 하는데 머리하고 까마, 등, 배하고 뱃살 부위. 1차 가공에선 구이용 스테이크부터 초밥과 회감용 부위에 이르기까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절단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살이 별로 없어 보이는 참치 머리 하나만 따져보아도 다양한 횟감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볼살이라든지 천장살, 등살, 머리살 이런 게 횟감으로 다 사용하죠. 다음 단계에선 보다 정밀하게 블록 형태로 다듬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생선 중에 제일 맛있는 참치 뱃살입니다. 그렇게 하루 온종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해체 공장. 작업량이 워낙 많다 보니 전기 톱날도 사흘을 못 버티고 닳아버릴 정도랍니다. 요 참치가 윤능이랑 똑같거든요. 예, 그게 잘릴 정도로 강도가 강하니까 솔직히 많이 위험하죠. 예, 손도 다칠 경우도 많고. 펌날에서 눈을 떼는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번엔 전기톱이 아니라 마치 대패처럼 생긴 뭉툭한 칼로 일일이 참치를 깎아내고 있는 작업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참치에 있는 뼈를 간수는 작업입니다. 참치가 조금 많아요? 네, 많습니다. 척추뼈를 중심으로 4등분한 몸통에는 살 속에 굵은 뼈가 그대로 박혀있는 상황. 이 때문에 작업자가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깎아내는 수밖에는 없답니다. 게다가 살코기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뼈만 발라내야 하다 보니 정교함까지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칼 위험합니다. 날카롭습니다. 얼핏 보면 무뎌 보이는 칼날. 오늘 이렇게 보면 잘려버리네요.
위력만큼은 가히 상상 그 이상입니다. 늘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작업이다 보니 평소 작업 도중에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이곳 작업장의 불문율이랍니다. 그렇게 뼈를 발라낸 참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또 한 번의 살을 깎는 인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혈액 성분이 다량 포함된 암적색의 근육인 혈압육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과정인데요. 모든 해체 과정을 끝내고 나면 남는 건 사실상 절반밖에는 되지 않는다는군요. 그렇다면 냉동 참치가 아닌 생참치 해체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참치를 향한 식객들의 애정과 관심이 벌써부터 뜨거워 보입니다. 멕시코산 참다랑어죠. 참치에서는 참다랑어가 제일 맛있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어저께 잡혀가지고 한 29시간 만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중량 100kg이 넘는 거대한 녀석이라 머리 크기부터 압도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숨겨진 진미도 가득하답니다. 볼살이 나오죠,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볼살이 이만큼 나오죠,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으니 더욱더 귀하게 느껴지는 볼살. 볼살 몇 점만 나오죠, 그죠? 가마살은 몇 점만 나오니까 제일 비싼 부위죠. 30점 정도 나오죠. 한 점에 한 3, 4만 원 하겠죠. 등살은 등살. 여기 뱃살. 그래서 올라가지고 비행기가 좀 많죠. 피막이. 아, 이게 갈비살? 아, 그렇죠. 이게 갈비살이죠. 갈비 홈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오직 생참치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이 특별한 미각의 향연은 해체하는 주방장 칼솜씨에 따라 72가지 맛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아, 솜씨를 오리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겉면을 살짝 익힌 참치구이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풍미를 더해 오감을 자극하는 참치. 참치 다닥기로 저렇게 기름이 막 흘러넘칩니다. 처음 봤다. 대박이다. 괜찮습니까? 말이 필요 없네요. 아, 진짜. 소고기 갈비보다 낫습니다. 네, 훨씬 낫습니다. 바닷물고기의 으뜸으로 손꼽히며 진치라고도 불리던 참치. 바로 그 참치 중에서도 무려 37년 넘게 한국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연간 시장 규모만 6천억 원에 달한다는 참치 통조림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공장의 하루는 통조림의 원료가 되는 참치를 들여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서 하루 처리하는 원어의 양만 무려 100톤에 이른답니다. 가다랑어라고 참치 종류의 이제 한 가지인데 일반 참치 캔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런 가다랑어가 이제 좀 식감이 좋습니다. 작은 몸집에도 수천 킬로를 헤엄치는 가다랑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의 대표 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원료라도 반드시 검수를 거쳐야 한답니다. 기준치가 마이너스 18도 이하인데 그 정도가 돼야 온도가 고기가 원료가 신선한 고기가 들어오는. 어획된 이후부터 줄곧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는지 단계별로 계속해서 온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작업자들. 그렇게 입고된 냉동 상태의 가다랑어는 지체 없이 보관 창고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작업장 안쪽에서도 또 다른 기계사의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가공 작업에 앞서 냉동 가다랑어를 해동시키는 과정이랍니다. 이때 수조 하나에 투입되는 양만 무려 7,500kg. 총 6개의 수조가 24시간 쉴 새 없이 풀 가동되고 있답니다. 5시간 정도 해동이 끝난 그 참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5시간 해동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작업 가능할 수 있게
다음 공정에 가서는 이제 칼로 이제 배도 자르고 내장도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동이 완벽히 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동을 마친 가다랑어는 곧바로 다음 공정으로 옮겨집니다. 원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1차 세척 과정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거대한 세척기 안으로 투입된 가다랑어는 라인을 따라 이동하면서 해동실에서부터 전 처리실까지 곧장 흘러가는 구조랍니다. 먼저 버블 세척기의 공기방울을 이용해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씻어낸 다음 또다시 직수 샤워를 거치게 되는 가다랑어. 그렇게 1차 세척 과정을 끝내고 나면 본격적인 내장 손질이 시작됩니다. 참치 통조림 생산의 팔할은 작업자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만큼 전 처리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장이 들어가면 로잉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내장을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비스듬히 배를 가른 다음 왼손으로 곧장 내장을 빼내는 손놀림. 움직이는 라인 속도에 맞추다 보니 자연히 손놀림도 빨라지게 됐다고 하는군요. 하루에 이제 몇 마리나 이렇게 작업할 수 있으세요? 모를 정도예요? 예. 10시간을 작업을 하니까 또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진짜 바쁘시겠어요, 이게. 계속 오니까. 예, 바쁩니다. 이렇게 내장과 부산물 손질을 마친 가다랑어는 2차 세척까지 한 번 더 거친 다음 크기별로 각각 구분해서 거대한 기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기를 삶고 있습니다. 이거 삶으려고 주는 거예요? 네. 왜 삶아요? 캔을 만들려면 고기를 삶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하고 장기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통조림이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가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섭씨 100도씨의 증기로 1시간 이상 가다랑어를 익히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동선은 자연스럽게 자숙기의 반대쪽 출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가 이번엔 대차를 끌어내 맞은편 공간에 열 맞춰 세워둡니다. 구수하게 잘 익은 참치 내음이 작업장 안에 진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두 통조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이 다 마치 이제 참치인데 가운데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하얀색으로 보여진 이 살들이 참치 캔에 들어가요. 그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정도로 나중에 있어요. 가시까지 푹 익은 상태지만 통조림 안에는 오로지 살코기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삶은 고기부터 식혀낸 다음 본격적으로 가시와의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된다는군요. 깨끗한 음용수를 뿌려 온도를 떨어뜨린 가다랑어는 1차 클리닝 공정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맨 앞에서 머리를 떼어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려주면 뒤를 이어 자리한 작업자들이 한 마리씩 껍질부터 다듬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에 보통 7kg 정도 되다 보니 척추뼈 크기도 제법 큼지막합니다. 이곳에서도 역시나 유려하게 이어지는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인상적인데요. 몸통을 한 바퀴 돌려 표면을 정리한 다음 이어지는 스냅으론 동시에 척추뼈를 떼어내버리기까지 한 동작에 끝냅니다. 태원도 뭘 하는데요? 2차에서
기계실에서 또 이걸 하고 기계실에서 또 빼고르고 폐가 들어가는데 또 빼고르고 이걸 합니다. 뭘 빼요 그렇게? 쌈빼. 아닌 게 아니라 가다랑어 한 마리에서 제거해야 하는 뼈와 가시의 수만 대략 277개에 달합니다. 척추뼈는 그저 시작이었을 뿐 내장을 감싸고 있는 갈비뼈는 물론 살 속에 꼭꼭 숨어있는 잔가시까지 최대한 살코기만 남도록 골라내는 것이 관건이랍니다. 이어지는 2차 클리닝 과정부터는 작업자들에게 보다 더 엄격한 위생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 시간마다 작업에서 손을 떼고 다시 손을 씻은 뒤 알코올 소독까지 시시각각 반복해야만 한답니다. 여기에 먼지 제거 테이프로 전신을 문지르는 것도 모자라 기다란 에어샤워 통로를 또 한 번 지나야만 다시금 작업 공간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멸균이 핵심인 통조림 공장이니만큼 이물질 혼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세균 없애기. 아니 아까 하셨잖아요. 또 해요. 또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요. 아. 결전의 각오를 다지며 2차 클리닝 작업장으로 입장하는 작업자들. 이곳에서만 무려 20명씩 3계절로 총 60명의 작업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코기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를 제거해야 하는 통조림 제조의 핵심 과정이랍니다. 이미 1차 클리닝을 거친 살코기지만 통조림이 되기 위해선 아직도 제거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았답니다. 혈압육하고 뼈하고 깨끗하게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혈압육은 참치의 빨간살, 비린맛이 많이 납니다. 아, 비린맛이요? 네네. 작업자의 손길 한 번에 거침없이 떨어져 나가는 혈압육. 바로 그 암적색 혈압육의 뒤편에서 깊숙이 가려져 있던 잔가시들이 그야말로 수두룩하게 빠져나옵니다. 이게 보통 한 마리에서 나오는 뼈입니다. 오, 굉장히 많네요. 예. 실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생장갑 같은 건 안 쓰시나 봐요. 예, 장갑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작은 뼈가 잘 안 만져집니다. 뼈 혼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미세한 잔가시 하나라도 놓칠세라 손가락 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시켜 일일이 가시를 골라내야 하는 작업자들. 숨어있는 가시를 발라내는 일만큼은 기계로 대신할 수 없기에 작업자들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는 없답니다. 그렇게 갖은 정성으로 발라낸 살코기는 바구니 하나당 대략 4-5kg. 원어 무게의 채 50%가 되지 않는 약소한 분량입니다. 게다가 한 마리를 손질하는 데만 무려 10분이 소요되는 지난한 작업입니다. 온종일 생선을 만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오해를 사기도 한답니다. 아무래도 조금 배입니다. 아, 냄새요? 네.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분들이 한번 쳐다봐요. 왜요? 이상한 냄새 난다고. 그래 간호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제 생선 장사하세요? 딱 알아보시는 거네. 예. 이게 냄새가 배긴 거는 잘 안 아무리 뭐 식품 뭐 이런 데도 잘 안 빠지나 봐요. 네네. 직업에 자부심도 느끼고요. 제가 만든 참치 통조림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기분 안 좋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1, 2차 두 번에 걸쳐 가시 제거 작업을 끝낸 살코기는 기계 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금속 검출기를 지난 다음 마침내 통조림 충진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캔에다가 본지하고 액tiv을 구입하는 공정입니다. 전적으로 작업자들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는 없었던 손질 과정을 지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통조림 공장의 자동화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역시 시작은 작업자들의 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선별한 살코기들을 캔에 채워넣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수검사를 거치게 된다는군요. 용케도 숨어들어 있던 잔가시들을 매의 눈으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작업자들. 그렇게 검열을 마친 살코기들은 길쭉한 관을 따라 패커라고 불리는 충진기 속으로 차례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기계를 따라 내려오는 캔에 순서대로 정해진 용량만큼 담겨지게 됩니다. 동그란 캔 안에 좌우 여백 없이 꼭 맞게 채워진 통조림들은 라인을 따라 엑스레이 기계를 지나갑니다. 육안으로도 구별해낼 수 없는 미세한 잔가시들조차 X선 검사기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통조림 하나를 다 해집고 나서야 겨우 눈에 띄는 이런 잔가시들을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사장님 그렇게 걸렀는데도 또 나오네요. 이렇게 이물 검사를 완료한 통조림에는 조개즙이나 채소즙을 원료로 한 주액이 첨가됩니다. 제품에 따라 당연히 배합도 달라지지만 종류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꼭 들어가는 재료도 있다고 합니다. 카놀라유입니다. 부드럽고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참치는 바다의 닭고기라 불릴 만큼 담백한 맛을 자랑하지만 살코기만으로는 퍽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 카놀라유 성분이랍니다. 길고 긴 생산 라인의 끝자락, 마지막으로 작업자가 한 번 더 붉은 살을 걸러내고 나면은 이제야 비로소 참치 캔의 뚜껑이 덮일 차례. 바로 이곳에 와서야 통조림 뚜껑을 밀봉하게 된답니다. 완벽하게 밀봉을 끝낸 통조림들이 다시 라인을 따라 분주히 이동을 합니다. 도착한 곳엔 뜨거운 김을 펄펄 쏟아내는 기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때가 좀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세척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주액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묻은 캔 겉면의 기름기를 6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씻어내는 과정이랍니다. 그날 오후 공장 한편에서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작업자가 포착됐습니다. 준비한 재료들을 교반기에 넣고 함께 배합하려는 모양입니다. 지금 고추, 참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양파랑 감자랑 당근 들었습니다. 작게 다져진 형태로 입고된 채소들은 교반기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섞어주기만 하면 곧바로 생산 라인으로 투입된답니다. 라인에선 이미 고추 참치용 빨간 캔에 담긴 살코기가 대기 중입니다. 잠시 후 대기 중인 살코기 통조림 위로 일정 비율의 채소가 올려지고 뒤를 이어 라인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채소즙과 카놀라유를 섞은 주액이 투입되고 라인을 한 바퀴 더 돌아서 이번엔 고추 참치의 핵심 고추 소스가 투입됩니다. 잠시 후 생산 라인을 따라 어느덧 완성품이 쏟아져 나오는 시각.
그런데 그 끝에서 참치 통조림을 기다리고 있는 건 또다시 이동용 대차입니다. 통조림 생산의 대미를 장식할 최종 단계는 바로 통조림의 보존성을 책임질 멸균 과정이랍니다. 멸균기라고 하는데 115도씨에서 보통 그 1시간에서 긴 거는 3시간까지. 통조림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는 제품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미생물 하나까지라도 고온 고압을 이용해 사멸시켜야 한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멸균 과정을 끝낸 참치 통조림들은 다시 기계를 따라 마지막 포장실로 향합니다. 최종 단계에선 로봇이 등장하는데요. 묶음으로 진열될 캔의 방향까지 치밀하게 맞춰야 한다는군요. 참치가 생산일로부터 아까 3개월이 지나면 숙성이 돼서 정말 맛있습니다. 아, 3개월이 지나요? 네, 네, 맞습니다. 자기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숙성이라는 게 있어야 일단 맛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에 대한 걱정 없이 오랜 기간 두고 먹을 수 있는 데다 다양한 요리와도 두루 어울려 활용도가 높은 국민 반찬 참치 통조림. 저희가 12공정을 거쳐 꼼꼼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소비자 분들이 믿고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캔의 통조림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속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고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촬영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적에 맛있는 밥 한 끼 사줄게요.